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말에는 수십 년을 일하며 쌓아온 안도감이 스며 있다. 보험 설계사로 살아온 56세 여성 김영희 씨도 그렇게 믿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오래 준비한 개인연금도 있었다. 고객에게 노후 대비를 강조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연금은 마치 든든한 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하루를 온전히 연금으로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자 낯선 현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설계해온 것이 실제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가려웠다는 사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연금이면 된다고 말해왔지만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다. 첫 번째 사례는 김영희 씨 자신의 하루 실험이다. 하루 생활비를 오직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만 지출해보기로 했다. 총합으로 보면 월 약 150만 원 정도였다. 이 금액을 일할로 나누면 대략 하루 5만 원꼴이었다. 오전에는 평소처럼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기본 건강검진과 함께 혈압약 처방까지 받으니 진료비와 약값으로 3만 원이 넘게 나갔다. 김밥 한 줄과 커피 한 잔으로 점심을 대충 때우고 그날 오후에는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인과 약속이 있는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서 음료 한 잔과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눴지만 그 사이 또 1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왔다. 저녁은 집에서 해결하자니 반찬거리를 사야 했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을 때 남은 금액은 거의 없었다. 외식도, 여가도, 손주 선물도 모두 제외한 최소한의 하루였지만 소비를 통제하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수십 년 이 생활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 고객에게 국민연금의 개인연금이면 든든하다고 말해왔지만 막상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니 체감은 전혀 달랐다. 두 번째 사례는 그녀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전직 동료 이정수 씨의 이야기다. 이정수 씨는 대기업 퇴직 후 보험 설계사를 하다 3년 전 완전히 은퇴했다. 당시만 해도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 후 가입한 주택연금까지 더하면 생활에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 그리고 반복되는 고정지출이었다. 이정수 씨 부부는 2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관리비와 전기세는 물론 건물 보수에 대한 분담금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배우자의 지병으로 의료비가 매달 꾸준히 발생했고 자녀에게 지원하던 소소한 용돈도 여전히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었다. 한 달 평균 지출은 대략 250만 원 수준이었고 연금 수령액은 고작 해야 180만 원 남짓. 결국 부족한 금액은 매달 예금에서 조금씩 빼쓰는 방식으로 메꿨고 3년이 지나자 퇴직금과 예금은 거의 바닥이 나버렸다. 이정수 씨는 최근 들어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내가 보험 설계사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김영희 씨의 고객 중 한 명인 박선희 씨의 삶이다. 박 씨는 김 씨가 초창기부터 관리해오던 고객으로 30살 무렵부터 꾸준히 개인연금을 납입해온 사람이다. 성실히 납입한 덕에 현재 매달 1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약 16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부부가 소박하게 살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외부 변수였다. 최근 아들이 이혼을 하며 아이 둘을 혼자 키우게 되었고 박 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손주의 양육과 생활비 일부를 떠맡게 되었다. 손주들의 학원비와 식사비, 간식비 등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면서 박 씨 부부는 사실상 본인들 몫의 생활비를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매달 병원비와 간병비만으로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박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평생 연금 하나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며 울먹였다. 김 씨는 그 통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도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연금 수입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영희 씨는 자신이 직접 하루를 실험해본 뒤 평생 믿어왔던 시스템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고객에게 안정과 계획을 강조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정작 그 설계를 직접 살아내 보니 현실은 수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버거웠다. 연금은 분명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의료비, 자녀 부양, 예기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생계비는 연금의 안정성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종종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안도하지만 그 말은 현실을 단순화한 표현일 뿐이다. 하루치 소비 실험만으로도 그 단순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체감할 수 있다. 김영희 씨는 지금 다시 고객들에게 연금을 설계해주며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한다. 연금은 기초입니다. 절대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노후는 계획이 아니라 생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에는 하루를 살아보며 그녀가 직접 체득한 현실이 묻어 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진실.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체감해야 할 때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요즘은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혹은 개인연금이든 이만하면 노후는 어느 정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처럼 금융을 잘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놨다고 자부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막상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면 숫자로만 본 연금이 현실 속 지출 앞에선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금은 안정이지 충분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연금을 너무 단단한 방패처럼 여기기 시작한 데엔 금융사들의 마케팅도 한몫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받게 된다는 보장, 오랫동안 준비해온 성취감, 그리고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는 안심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죠. 하지만 노후의 소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정지출이라고 불리는 항목들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이 항목들을 요즘 물가 기준으로 맞춰보면 연금 한두 개로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질병 등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렇다고 연금이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연금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 기반 위에 무엇을 더 쌓았느냐입니다. 연금만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삼는 경우 고정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순간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연금은 꾸준히 준비했지만 예적금이나 기타 자산 운용은 소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결혼, 사업 실패로 인해 목돈을 잃었던 이들은 연금만 남겨둔 채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선 생활 전반을 조정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외식을 피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노후의 고립은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고립은 우울로, 우울은 무기력으로, 무기력은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연금을 기본값으로 두고 나머지 삶을 구성할 보완수단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도 소액이든 고정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소규모 창업, 유튜브나 블로그와 같은 콘텐츠 활동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둘째는 소비 구조를 은퇴 전부터 점검하고 바꾸는 겁니다. 현재 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불필요한 소비나 고정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험료, 자녀에게 계속 들어가는 용돈, 과도한 외식비나 명절 지출 같은 부분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변수에 대응할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 문제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장기 요양 비용 같은 항목은 갑작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규모도 큽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 치매보험, 장기요양보험 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가 부담이 되겠지만 아예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세대는 노후에 다시 부양자로 전환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이고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도 은퇴 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능하다면 부모의 자산 상황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한 마당에 또 뭘 준비하냐고.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은 길다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최소한의 생존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의 인생이란 단지 일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사회와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연금이라는 말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연금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연금은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일 수는 있어도 집 전체를 대신해주진 않습니다. 그 위에 어떤 지붕을 얹고 어떤 벽을 세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미리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사람만이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하루 실험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루는 우리가 맞이할 내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하루를 진지하게 마주할 시간입니다. 준비된 하루는 곧 준비된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관계, 가치관까지 모두 포함된 전방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금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